명숙의 의류 매장. 지연이 명숙의 손을 꼭 잡으며 애교스럽게 말했습니다. 어머니, 요즘 정말 힘들어요. 어머니만 믿고 있어요. 전세금이 5천만 원이나 올라서. 명숙이 난처한 표정을 짓는 순간 매장 문이 거칠게 열렸습니다. 선아였습니다. 뭐 하는 거예요, 지금? 선아의 목소리는 차갑게 얼어붙어 있었습니다. 지연이 손을 놓으며 당황했지만 선아는 이미 화가 머리끝까지 올라 있었습니다. 결혼한 지 몇 달 됐다고 벌써 어머니한테 손 벌리고 있어요? 꼴 좀 보세요. 언니, 오해예요. 저는 그냥 보기 역겹네요. 어머니한테 저렇게 달라붙어서 돈 뜯어내려는 거 다 보여요. 지연의 얼굴이 창백해졌고 명숙은 말릴 틈도 없이 선아의 분노가 매장을 가득 채웠습니다. 안녕하세요, 여러분. 오늘도 저희 채널을 찾아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이번 이야기는 한 가족의 숨겨진 비밀과 그로 인해 무너져가는 관계를 그린 감성 드라마입니다. 영상을 시작하기 전에 작은 부탁 하나 드리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저희에게 큰 힘이 됩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무료입니다. 여러분의 작은 응원 하나하나가 더 좋은 이야기를 만드는 원동력이 됩니다. 알림 설정까지 해주시면 새로운 이야기를 가장 먼저 만나보실 수 있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오늘의 이야기 속으로 함께 떠나보시겠습니까? 결혼 후 첫 명절이었습니다. 지연은 아침 일찍부터 손이 떨렸습니다. 거울 앞에서 옷매무새를 여러 번 고쳐 입고 머리카락 한 올 한 올을 매만지며 스스로를 다독였죠. 보육원에서 자란 지연에게 시댁 방문은 단순한 예의 차원이 아니었습니다. 가족이라는 이름 아래 자신이 받아들여질 수 있을지 그 불안함이 가슴속 깊이 자리하고 있었습니다. 차 안에서 재미는 지연의 손을 꼭 잡아주었습니다. 그의 따뜻한 손길이 조금이나마 위안이 되었지만 시댁에 가까워질수록 지연의 심장은 더 빠르게 뛰었습니다. 도착한 집은 생각보다 컸습니다. 단독주택에 깔끔하게 정돈된 정원, 그리고 현관문을 열자마자 들려온 환한 목소리. 어서 와, 지연아. 시어머니 명숙이었습니다. 단발 웨이브 머리에 깔끔한 메이크업, 세련된 옷차림까지. 명숙은 지연의 손을 덥석 잡으며 웃었습니다. 그 미소는 진심처럼 보였고 지연은 그제야 조금 숨을 내쉴 수 있었습니다. 어머니, 뵙게 되어 영광입니다. 아이고, 뭘 그렇게 긴장해. 편하게 있어. 우리 며느리 정말 예쁘네. 명숙은 지연을 안쪽으로 안내하며 이것저것 챙겨주었습니다. 그런데 거실로 들어서자 분위기가 미묘하게 바뀌었습니다. 소파에 앉아있던 선아가 천천히 고개를 들었죠. 포니테일로 묶은 머리, 차갑게 빛나는 눈빛. 선아는 지연을 위아래로 훑어보더니 입꼬리를 살짝 올렸습니다. 어머니, 며느리 데려오셨네요. 처음 뵙겠습니다, 지연 씨. 말투는 공손했지만 그 안에 담긴 온도는 냉랭했습니다. 지연은 고개를 숙이며 인사했습니다. 안녕하세요, 언니. 잘 부탁드립니다. 언니라고 불러줘서 고마워요. 근데 지연 씨, 어머니한테 너무 의지하는 거 아니야? 보육원에서 자랐다고 들었는데 금방 정부치겠네? 순간 공기가 얼어붙었습니다. 지연은 웃음을 잃지 않으려 애썼지만 가슴속 어딘가가 철렁 내려앉는 느낌이었습니다. 재민이 황급히 끼어들었습니다. 누나, 그게 무슨 말이야? 지연은 내 아내야. 무례하게 굴지 마. 오빠는 참 순진해. 난 그냥 궁금해서 물어본 거야. 선아는 눈을 흘기며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명숙은 애써 분위기를 바꾸려 했지만 이미 지연은 깨달았습니다. 이 집에서는 작은 행동 하나하나가 평가받는다는 것을, 그리고 선아는 자신을 경계하고 있다는 것을. 식사 시간이 되었습니다. 시아버지 병철도 자리에 함께했습니다. 백발이 섞인 짧은 머리에 얇은 뿔테 안경을 쓴 병철은 온화한 미소로 지연을 맞아주었습니다. 지연 씨, 우리 재민이 잘 부탁합니다. 아닙니다. 제가 더 잘 부탁드려야죠. 식탁은 풍성했습니다. 명숙이 직접 준비한 음식들이 가득했고
지연은 최선을 다해 예의를 갖췄습니다. 하지만 선아의 시선은 계속 지연을 향했습니다. 밥을 뜨는 방식, 국을 마시는 소리, 젓가락질 하나까지 지연은 숨이 막힐 것 같았습니다. 식사 후 명숙은 지연을 방으로 불렀습니다. 그리고 쇼핑백 하나를 건넸습니다. 이거 우리 매장 옷들인데 지연이한테 잘 어울릴 것 같아서 챙겨왔어. 입어봐. 어머니 이렇게까지 하시면 안 되는데요. 괜찮아. 우리 며느리 예쁘게 입혀주고 싶은 마음이야. 명숙의 따뜻함에 지연은 가슴이 뭉클했습니다. 동시에 의류 매장을 운영하는 시어머니의 여유로운 모습이 눈에 들어왔습니다. 이 가족 안에 들어간다면 더 이상 흔들리지 않을 것 같다는 안정감. 지연은 그 감정을 애써 눌렀지만 마음속 깊은 곳에서는 이미 작은 희망이 싹트고 있었습니다. 전세금 인상 통보서를 받은 날 지연은 손이 떨렸습니다. 종이 위에 적힌 숫자는 냉정했고 현실은 가혹했습니다. 재민과 함께 앉아 통장을 확인하고 대출 가능 금액을 계산해 봤지만 답은 나오지 않았습니다. 5천만 원. 그 돈을 어떻게 마련해야 할지 막막했습니다. 밤새 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천장을 바라보며 지연은 여러 가지 생각에 잠겼습니다. 보육원에서 나온 이후 늘 그랬듯 돈 문제는 지연에게 생존의 문제였습니다. 불안은 단순한 감정이 아니라 몸속 깊이 새겨진 본능이었습니다. 그러다 문득 명절 때 본 명숙의 모습이 떠올랐습니다. 넉넉한 집, 여유로운 미소, 그리고 의류 매장을 운영하는 경제력. 지연은 며칠을 고민했습니다. 시어머니에게 도움을 요청하는 것이 옳은 일인지 아니면 그저 자존심을 버리는 행동인지. 하지만 현실은 자존심을 허락하지 않았습니다. 결국 지연은 명숙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어머니, 혹시 시간 되시면 매장에 잠깐 들러도 될까요? 그래, 그럼. 언제든 와. 명숙의 목소리는 여전히 따뜻했습니다. 지연은 용기를 내서 매장으로 향했습니다. 매장 안은 정돈되어 있었고 옷들이 깔끔하게 진열되어 있었습니다. 명숙은 카운터에 앉아 서류를 보고 있다가 지연을 보자 환하게 웃었습니다. 지연아, 왔구나. 무슨 일이야? 지연은 조심스럽게 입을 열었습니다. 말을 꺼내기까지 한참이 걸렸습니다. 어머니, 사실은요, 전세금이 갑자기 올랐어요. 5천만 원이나 더 필요한데 저희 힘으로는 좀 빠듯해서 혹시 조언 같은 걸 해주실 수 있을까요? 명숙은 깊이 고민하는 표정을 지었습니다. 손가락으로 테이블을 톡톡 두드리며 생각에 잠겼지만 선뜻 답을 주지 않았습니다. 분위기가 미묘하게 무거워졌습니다. 지연은 가슴이 조여왔습니다. 그때 매장 문이 열리며 선아가 들어왔습니다. 포니테일을 흔들며 들어선 선아는 지연을 보자 미간을 찌푸렸습니다. 어머니, 무슨 이야기 중이세요? 아, 선아야. 지연이가 잠깐 들렀어. 선아는 지연을 날카롭게 쳐다보며 물었습니다. 지연 씨, 무슨 일로 오셨어요? 지연은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명숙이 대신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전세금이 올랐다고 하더라고. 순간 선아의 표정이 차갑게 굳었습니다. 전세금요? 5천만 원이요? 선아는 팔짱을 끼며 지연을 향해 한 걸음 다가섰습니다. 지연 씨, 혹시 우리 집 보고 결혼한 거예요? 언니, 그게 무슨 말씀이세요? 저는 그냥 뭐, 어머니한테 돈 달라고 온 거 아니야? 선아의 목소리는 점점 날카로워졌습니다. 지연은 얼굴이 하얗게 질렸고 명숙은 황급히 말렸습니다. 선아야, 진정해. 지연이가 그런 의도는 아니었을 거야. 어머니는 너무 착하세요. 결혼한 지 얼마나 됐다고 벌써 돈 이야기를 꺼내요? 이게 정상이에요? 지연은 입술을 깨물었습니다. 변명하고 싶었지만 선아의 기세에 눌려 말이 나오지 않았습니다. 선아는 계속해서 나를 세웠습니다. 보육원에서 자라셨다며? 그래서 가족이 뭔지 몰라서 이런 식으로 접근하는 거예요? 선아야, 그만해. 명숙이 강하게 말렸지만 이미 상황은 악화되어 있었습니다. 지연의 눈가가 붉어졌고 선아는 차갑게 돌아서서
매장을 나갔습니다. 남겨진 지연과 명숙 사이에는 무거운 침묵만 흘렀습니다. 그날 저녁 재민에게 전화가 왔습니다. 선아였습니다. 선아는 오늘 있었던 일을 재민에게 모두 이야기했고 재민은 혼란스러워했습니다. 집으로 돌아온 재민은 지연에게 물었습니다. 어머니한테 돈 이야기를 꺼냈어? 재민아, 나는 정말 어쩔 수 없어서. 어쩔 수 없다고 해서 그렇게 하는 게 맞아? 우리 둘이 해결할 수 있는 문제잖아. 지연은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재민의 눈빛에는 실망이 담겨 있었습니다. 그날 밤 지연은 또다시 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선아의 날카로운 말들이 귓가에 맴돌았고 재민의 차가워진 태도가 가슴을 짓눌렀습니다. 지연은 자신이 실수했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하지만 돌이킬 수는 없었습니다. 이미 균열은 시작되었고 선아는 지연을 기회주의자로 보기 시작했습니다. 며칠이 지났습니다. 지연은 마음이 무겁게 가라앉아 있었습니다. 선아와의 충돌 이후 재민과의 사이도 어색해졌고 전세금 문제는 여전히 해결되지 않은 채 머릿속을 짓눌렀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오후 명숙에게서 문자가 왔습니다. 지연아, 오늘 시간 되면 매장으로 올 수 있어? 할 이야기가 있어. 지연은 가슴이 두근거렸습니다. 혹시 도와주시려는 건지 아니면 선아처럼 따끔하게 말씀하시려는 건지 알 수 없었습니다. 하지만 거절할 수 없었습니다. 지연은 서둘러 준비하고 매장으로 향했습니다. 매장에 도착하자 명숙은 사무실로 지연을 안내했습니다. 문을 닫고 자리에 앉은 명숙은 한참 동안 말이 없었습니다. 창밖을 바라보며 깊은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지연은 조용히 기다렸습니다. 지연아. 명숙의 목소리는 평소와 달리 떨리고 있었습니다. 나도 젊을 때 많이 부족했어. 실수도 많이 했고. 지연은 명숙의 얼굴을 가만히 바라봤습니다. 명숙은 손을 떨며 물잔을 들었다가 다시 내려놓았습니다. 사실은 내가 너한테 해야 할 이야기가 있어. 지연의 심장이 빠르게 뛰기 시작했습니다. 명숙은 천천히 입을 열었습니다. 나 25살 때 사랑에 빠진 적이 있어. 그 사람은 유부남이었어. 알면서도 사랑했고 결국 임신까지 했지. 지연은 숨이 멎는 것 같았습니다. 명숙은 눈물을 참으며 계속 말을 이어갔습니다. 그 사람은 가족을 버릴 수 없다고 했어. 나도 어렸고 겁이 났어. 그래서 아이를 낳았지만 키울 수 없었어. 보육원에 맡길 수밖에 없었어. 지연의 손이 차갑게 식어갔습니다. 머릿속이 복잡해졌습니다. 명숙은 고개를 떨구며 울먹였습니다. 그 아이가 여자아이였어. 9월 2일에 태어났지. 평생 잊을 수 없는 날이야. 매년 그날이 되면 가슴이 찢어지는 것 같아. 지연은 입술을 깨물었습니다. 9월 2일. 자신의 생일이었습니다. 하지만 지연은 표정을 관리했습니다. 감정을 드러내지 않으려 애썼습니다. 명숙이 자신을 알아보고 있는 건지 아니면 정말 모르고 있는 건지 알 수 없었습니다. 명숙은 얼굴을 손으로 가리며 흐느꼈습니다. 지연아, 너를 보면 그 아이 생각이 나. 너도 보육원에서 자랐다고 했잖아. 그래서 더 미안하고 도와주고 싶은 마음이 컸어. 지연은 마음이 복잡했습니다. 명숙의 고백을 들으면서 수많은 감정이 뒤섞였습니다. 분노, 슬픔, 그리고 묘한 안도감. 하지만 지금 이 순간 지연은 다른 것을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이 상황을 어떻게 활용할 수 있을지. 지연은 조심스럽게 입을 열었습니다. 어머니, 정말 힘드셨겠어요. 저도 다 이해해요. 명숙은 지연을 바라보며 눈물을 닦았습니다. 고마워, 지연아. 내가 이해해줘서. 지연은 잠시 침묵했다가 담담하게 말했습니다. 어머니, 사실 저희도 요즘 너무 힘들어요. 전세금 문제 때문에 밤마다 잠을 못 자고 있어요. 재민이도 스트레스 받아서 회사 일도 제대로 못하고 있고요. 명숙은 고개를 들었습니다. 지연의 목소리는 조용했지만 그 안에는 분명한 의미가 담겨 있었습니다. 어머니가 그렇게 힘든 과거를 가지고 계셨다는 걸 알게 되니까 저도 어머니를 더 이해하게 됐어요.
하지만 저희도 지금 당장 해결해야 할 문제가 있어요. 명숙은 죄책감에 눌린 듯 고개를 숙였습니다. 자신의 과거를 고백한 직후 며느리가 겪는 어려움을 외면할 수 없었습니다. 명숙은 한참을 망설이다가 천천히 말했습니다. 지연아, 내가 도와줄게. 전세금 일부는 내가 보태줄 수 있어. 지연은 겉으로는 감사하다는 표정을 지었지만 내면에서는 묘한 승리감이 일었습니다. 어머니, 정말 괜찮으세요? 너무 죄송해요. 아니야. 내가 하고 싶어서 하는 거야. 그리고 차도 오래됐다며? 그것도 새로 바꾸는 게 좋을 것 같아. 내가 조금 보태줄게. 지연은 고개를 숙이며 감사를 표했습니다. 명숙은 자신의 죄책감을 덜어내듯 지연을 도와주기로 결심했습니다. 며칠 후 명숙은 약속대로 전세금 일부와 차 구입 비용을 지원해 주었습니다. 지연은 통장에 입금된 금액을 확인하며 안도의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마음 한구석이 불편했습니다. 자신이 명숙의 약점을 이용한 것은 아닌지, 이것이 정말 옳은 일인지. 하지만 지연은 그 생각을 빠르게 지워버렸습니다. 생존이 먼저였으니까요. 명숙의 생일이 다가왔습니다. 9월 초순, 가을이 시작되는 계절이었습니다. 지연은 이번 생일 준비를 완벽하게 해내고 싶었습니다. 명숙에게 도움을 받은 이후 지연은 더욱 열심히 며느리 역할을 해내려 노력했습니다. 재민도 지연의 변화된 모습에 조금씩 마음을 풀어가고 있었습니다. 생일 당일 지연은 아침 일찍 일어나 장을 봤습니다. 명숙이 좋아하는 음식들을 하나하나 챙기며 정성을 다했습니다. 시댁에 도착해서는 주방을 정리하고 상을 차리기 시작했습니다. 병철도 거들었고 재민도 함께 준비를 도왔습니다. 하지만 선아는 달랐습니다. 거실 소파에 앉아 지연의 움직임을 하나하나 지켜봤습니다. 지연이 그릇을 나르면 눈을 흘겼고 음식을 담으면 코웃음을 쳤습니다. 지연은 애써 신경 쓰지 않으려 했지만 선아의 시선은 계속해서 따라왔습니다. 지연 씨, 요즘 부쩍 적극적이시네요? 선아의 목소리는 비꼬는 듯 했습니다. 지연은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어머니 생신이잖아요. 당연히 잘 준비해 드려야죠. 그래요. 도움받은 게 있으니까 더 열심히 하시는 거겠죠. 지연은 대꾸하지 않았습니다. 선아와 다시 싸우고 싶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선아의 날선 말들은 계속되었습니다. 저녁 무렵 명숙이 도착했습니다. 생일상을 본 명숙은 환하게 웃으며 지연을 칭찬했습니다. 지연아, 이렇게 준비해줘서 고마워. 정말 예쁘게 차렸네. 어머니, 생신 축하드려요. 가족들이 모여 앉아 식사를 시작했습니다. 분위기는 화기애애했지만 선아의 표정만은 여전히 굳어 있었습니다. 식사 중간 선아가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어머니, 제가 준비한 선물이 매장에 있어요. 잠깐 다녀올게요. 선물? 그냥 가져오면 되지. 뭐하러 지금 가려고? 서류 몇 개 챙겨와야 해서요. 금방 올게요. 선아는 서둘러 집을 나섰습니다. 의류 매장까지는 차로 10분 거리였습니다. 매장에 도착한 선아는 사무실로 들어갔습니다. 선물을 챙기려다 문득 서랍이 열려 있는 것을 발견했습니다. 명숙이 급하게 나가느라 제대로 닫지 않은 모양이었습니다. 선아는 서랍을 정리하려다 낯선 서류 뭉치를 발견했습니다. 오래된 종이들이었고 모서리가 누렇게 발에 있었습니다. 호기심에 펼쳐본 순간 선아의 눈이 커졌습니다. 보육원 입퇴소 기록? 서류 상단에는 보육원 이름이 적혀 있었고 그 아래로 상세한 기록들이 나열되어 있었습니다. 선아의 손이 떨리기 시작했습니다. 출생일을 확인한 순간 숨이 멎는 것 같았습니다. 9월 2일, 이게 대체 바로 지연의 생일이었습니다. 선아는 며칠 전 재민에게서 지연의 생일을 들은 적이 있었습니다. 9월 2일, 정확히 일치했습니다. 선아는 다른 서류들을 뒤적였습니다. 그리고 명숙의 필적으로 적힌 메모를 발견했습니다. 내 딸 미안해. 언젠가는 찾아야지. 선아의 얼굴이 창백해졌습니다. 손에 든 서류가 떨렸고 가슴이 빠르게 뛰었습니다.
이게 무슨 의미인지 알 수 없었지만 직감적으로 무언가 크게 잘못되었다는 것을 느꼈습니다. 어머니가 왜 지연이 보육원 기록을 가지고 있는 거야? 설마. 선아는 서류를 다시 펼쳤습니다. 보육원 이름, 입소 날짜, 그리고 출생 정보. 모든 것이 지연과 일치했습니다. 선아는 입술을 깨물었습니다. 머릿속이 복잡해졌고 분노와 혼란이 동시에 밀려왔습니다. 이게 대체 무슨 일이야? 선아는 서류를 움켜쥔 채 사무실 문을 닫았습니다. 심호흡을 여러 번 했지만 진정되지 않았습니다. 선아는 휴대폰을 꺼내 명숙에게 전화를 걸려다 멈췄습니다. 지금 전화로 물어볼 일이 아니었습니다. 직접 대면해서 확인해야 했습니다. 선아는 서류를 가방에 넣고 매장을 나섰습니다. 차를 운전하는 동안 머릿속은 온통 그 서류 생각뿐이었습니다. 집으로 돌아가는 길이 끝없이 길게 느껴졌습니다. 집에 도착했을 때 가족들은 여전히 식사 중이었습니다. 선아는 가방을 꼭 쥔 채 거실로 들어섰습니다. 명숙이 환하게 웃으며 물었습니다. 선아야, 선물은? 어머니, 잠깐 이야기 좀 해야겠어요. 선아의 목소리는 평소와 달리 낮고 무거웠습니다. 지연은 그 분위기를 느끼고 불안해졌습니다. 재민도 이상함을 감지하고 선아를 바라봤습니다. 무슨 일이야, 누나? 선아는 가방에서 서류를 꺼내 테이블 위에 던졌습니다. 서류가 펼쳐지며 보육원 기록이 드러났습니다. 명숙의 얼굴이 순식간에 하얗게 질렸고 지연은 숨을 참았습니다. 어머니, 이게 뭐예요? 선아의 목소리는 떨렸지만 날카로웠습니다. 식탁 위에 공기가 얼어붙었고 모든 시선이 명숙에게 쏠렸습니다. 명숙은 입술을 떨며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폭풍의 시작이었습니다. 침묵이 흘렀습니다. 너무나 긴 침묵이었습니다. 명숙은 고개를 들지 못한 채 손을 떨고 있었고 지연은 창백한 얼굴로 식탁을 내려다봤습니다. 재민은 서류를 집어들고 천천히 읽기 시작했습니다. 보육원 이름, 입소 날짜, 그리고 출생 정보. 9월 2일. 이게 지연이 생일이잖아. 재민의 목소리는 떨렸습니다. 그는 지연을 바라봤지만 지연은 눈을 마주치지 못했습니다. 선아는 팔짱을 끼고 명숙을 노려봤습니다. 어머니, 대답해 주세요. 왜 지연 씨 보육원 기록을 가지고 계셨어요? 명숙은 눈물을 흘리기 시작했습니다. 손으로 얼굴을 가리고 흐느꼈습니다. 병철은 영문을 모른 채 아내를 걱정스럽게 바라봤습니다. 여보, 무슨 일이야? 왜 우는 거야? 명숙은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선아가 다시 강하게 물었습니다. 어머니, 지금 말씀 안 하시면 제가 더 이상 참지 못해요. 도대체 왜 지연 씨 기록을 가지고 계신 거예요? 명숙은 떨리는 목소리로 겨우 입을 열었습니다. 미안해, 다들 미안해. 미안하다고요? 그게 대답이에요? 선아의 목소리는 점점 커졌습니다. 재민도 혼란스러운 표정으로 명숙을 바라봤습니다. 지연은 손을 꼭 쥐고 있었습니다. 심장이 터질 것 같았습니다. 명숙은 고개를 들고 지연을 바라봤습니다. 눈물로 범벅이 된 얼굴이었습니다. 지연아, 나 사실은... 말이 끊겼습니다. 명숙은 숨을 크게 들이마시고 다시 입을 열었습니다. 내가 너를 낳았어. 순간 모든 것이 멈춘 것 같았습니다. 재민은 얼어붙었고 선아는 입을 벌린 채 명숙을 쳐다봤습니다. 병철은 의자를 붙잡으며 몸을 가누지 못했습니다. 뭐라고? 재민의 목소리는 떨렸습니다. 명숙은 고개를 떨구며 말을 이어갔습니다. 25살 때 유부남과 사랑에 빠졌어. 그리고 임신했어. 하지만 키울 수 없었어. 그래서 보육원에 맡겼어. 선아는 뒤로 물러나며 벽에 기댔습니다. 믿을 수 없다는 표정이었습니다. 그게 지연이라고요? 명숙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눈물이 계속 흘러내렸습니다. 9월 2일에 태어난 내 딸 평생 잊을 수 없었어. 그리고 재민이 지연이를 데려왔을 때 생일을 듣고 알았어. 보육원 이름도 같았고 내 딸이 맞았어. 재민은 지연을 돌아봤습니다.
지연은 고개를 숙인 채 떨고 있었습니다. 지연아, 너는 알고 있었어? 지연은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재민이 다시 물었습니다. 대답해. 알고 있었냐고. 지연은 고개를 들었습니다.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나도 확신은 없었어. 확신은 없었다고? 그게 무슨 말이야? 어머니가 과거 이야기를 하셨을 때 조금 의심했어. 하지만 확실하지 않았어. 선아가 비웃듯 말했습니다. 의심했으면서 왜 그렇게 돈을 받아낸 거예요? 그것도 계산한 거 아니에요? 지연은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니야, 나는 그냥 뭐, 어머니 약점 잡고 이용한 거잖아. 선아의 목소리는 분노로 가득했습니다. 지연은 입술을 깨물며 말했습니다. 나도 살아야 했어. 전세금 때문에 쫓겨날 뻔했다고. 그래서 친엄마인지도 모르는 사람한테 손 벌린 거예요? 지연은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재민은 두 손으로 얼굴을 감쌌습니다. 믿을 수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아내가 자신의 어머니 딸이라니. 그리고 그 사실을 알면서도 도움을 받았다니. 병철은 명숙을 바라보며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당신 평생을 나한테 거짓말한 거요? 여보, 미안해. 정말 미안해. 미안하다고 해서 되는 일이요? 결혼 전에 아이를 낳았다는 걸 왜 말 안 했어? 무서웠어. 당신이 날 떠날까봐. 병철은 고개를 저으며 의자에 주저앉았습니다. 가슴을 움켜쥐며 숨을 몰아쉬었습니다. 얼굴이 붉어지더니 식은땀이 흘러내렸습니다. 아버지. 재민이 황급히 달려갔습니다. 병철은 숨을 제대로 쉬지 못하며 몸을 떨었습니다. 여보, 괜찮아? 명숙도 다가갔지만 병철은 손을 뿌리쳤습니다. 건드리지 마, 건드리지 말라고. 병철은 의식이 흐려지는 것을 느꼈습니다. 너무나 큰 충격이었습니다. 평생을 함께한 아내가 자신에게 숨긴 비밀, 그리고 며느리가 실은 아내의 딸이라는 사실. 병철은 눈을 감으며 쓰러졌습니다. 아버지, 정신 차려. 재민이 병철을 흔들었지만 반응이 없었습니다. 선아는 급히 구급차를 불렀고 집안은 순식간에 아수라장이 되었습니다. 명숙은 울부짖으며 병철을 붙잡았고 지연은 구석에 웅크린 채 떨고 있었습니다. 모든 것이 무너지고 있었습니다. 구급차 사이렌 소리가 밤거리를 가르며 울렸습니다. 병철은 들것에 실려 응급실로 옮겨졌고 가족들은 그 뒤를 따라 병원으로 향했습니다. 차 안은 침묵으로 가득했습니다. 명숙은 계속해서 눈물을 흘렸고 재민은 운전대를 꽉 쥔 채 앞만 바라봤습니다. 지연은 뒷좌석에서 몸을 웅크리고 있었고 선아는 차가운 눈빛으로 창밖을 응시했습니다. 병원에 도착하자 의료진이 병철을 응급처치했습니다. 가족들은 복도에서 기다렸습니다. 시간이 느리게 흘렀습니다. 벽시계 초침 소리만 공허하게 울렸고 누구도 먼저 입을 열지 않았습니다. 1시간쯤 지났을까요? 의사가 나왔습니다. 가족들은 일제히 일어났습니다. 보호자분이시죠? 환자분은 급성 스트레스로 인한 쇼크 상태였습니다. 혈압이 급격히 상승하면서 심장에 무리가 갔고요. 다행히 큰 문제는 없지만 완전히 안정을 취하셔야 합니다. 정신적 충격이 컸던 것 같은데 앞으로는 스트레스를 최대한 피하셔야 합니다. 명숙은 그 자리에 주저앉으며 울었습니다. 다 내 잘못이야, 다 내 잘못이라고. 의사는 난처한 표정으로 물러났고 간호사가 명숙을 부축했습니다. 재민은 벽에 기대어 고개를 떨구었습니다. 선아는 팔짱을 낀 채 명숙을 노려봤습니다. 잠시 후 병철이 병실로 옮겨졌습니다. 가족들은 조용히 병실로 들어갔습니다. 병철은 침대에 누워 천장을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눈은 떠 있었지만 초점이 없었습니다. 여보. 명숙이 조심스럽게 다가갔지만 병철은 고개를 돌렸습니다. 나가주시오. 여보, 미안해. 정말 미안해. 미안하다는 말은 이제 듣기 싫소. 그냥 나가주시오. 명숙은 병철의 손을 잡으려 했지만 병철은 손을 빼냈습니다. 명숙은 흐느끼며 병실 밖으로 나갔습니다. 재민은 아버지 곁으로 다가갔습니다.
아버지 괜찮으세요? 병철은 재민을 바라보며 힘없이 말했습니다. 재민아, 아버지는 평생 어머니를 믿고 살았어. 그런데 이제 뭘 믿어야 할지 모르겠구나. 재민은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습니다. 병철은 눈을 감으며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병실 밖 복도에서 명숙은 벤치에 앉아 고개를 떨구고 있었습니다. 선아가 다가와 차갑게 말했습니다. 어머니, 이제 어떻게 하실 거예요? 명숙은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선아는 계속해서 말을 이어갔습니다. 평생을 거짓말로 살아오셨잖아요. 아버지한테도 우리한테도. 그리고 지연 씨를 이용해서 돈까지 줬고요. 선아야, 나도 어쩔 수 없었어. 어쩔 수 없었다고요? 그럼 아버지가 쓰러진 것도 어쩔 수 없는 거예요? 선아의 목소리는 냉랭했습니다. 명숙은 고개를 들고 선아를 바라봤습니다. 미안하다, 정말 미안하다. 미안하다는 말로 되는 게 아니에요. 어머니는 이 가족을 망가뜨렸어요. 선아는 돌아서서 걸어갔습니다. 명숙은 혼자 남겨진 채 울기만 했습니다. 한편 지연은 복도 끝 의자에 앉아 있었습니다. 재민이 다가왔습니다. 지연은 고개를 들었지만 재민은 그녀를 차갑게 내려다봤습니다. 지연아, 너 정말 몰랐어? 재민아, 나는. 정직하게 대답해. 어머니가 내 친엄마라는 걸 알고 있었어? 지연은 입술을 깨물었습니다. 거짓말을 할 수도 진실을 말할 수도 없었습니다. 확신은 없었어. 하지만 의심은 했어. 재민은 고개를 저었습니다. 의심했으면서 왜 돈을 받아낸 거야? 그게 양심적인 행동이야? 나도 어쩔 수 없었어. 우리 전세금 때문에. 전세금? 그래, 돈이 중요했겠지. 그래서 어머니 약점을 잡고 이용한 거잖아. 지연은 눈물을 흘렸습니다. 재민아, 나는 정말. 됐어. 나 지금 내 얼굴 보기 싫어. 재민은 돌아서서 걸어갔습니다. 지연은 그 자리에 주저앉으며 울었습니다. 모든 것이 무너지고 있었습니다. 밤이 깊어갔습니다. 병실에는 병철만 남았고 복도에는 흩어진 가족들이 각자의 자리에서 시간을 보냈습니다. 명숙은 벤치에 앉아 멍하니 있었고 재민은 창밖을 바라보며 서 있었습니다. 선아는 카페테리아에서 커피를 마시고 있었고 지연은 구석 의자에서 울고 있었습니다. 새벽이 되자 의사가 다시 왔습니다. 병철의 상태를 확인하고 나서 가족들을 불렀습니다. 환자분은 안정을 찾았습니다. 하지만 정신적 스트레스를 계속 받으시면 위험할 수 있습니다. 가족분들이 환자를 위해 안정적인 환경을 만들어 주셔야 합니다. 의사의 말은 무겁게 다가왔습니다. 명숙은 고개를 숙였고 재민은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선아는 차갑게 말했습니다. 안정적인 환경이요? 이미 다 망가졌는데 어떻게 안정을 찾아요? 의사는 난처한 표정으로 물러났습니다. 가족들은 다시 침묵에 빠졌습니다. 병철의 쓰러짐은 단지 시작이었습니다. 이제 남은 것은 무너진 가족의 잔해뿐이었습니다. 새벽 6시 병원 복도는 차가웠습니다. 창밖으로 희미한 햇살이 들어왔지만 가족들의 얼굴에는 여전히 어둠이 드리워져 있었습니다. 밤새 제대로 잠을 자지 못한 그들은 지친 표정으로 각자의 자리에 앉아 있었습니다. 명숙이 먼저 일어나 병실로 향했습니다. 병철은 깨어 있었습니다. 창밖을 바라보며 무언가 생각에 잠겨 있었습니다. 명숙이 조심스럽게 문을 열고 들어서자 병철은 고개를 돌렸습니다. 여보, 아침 드셔야 해요. 필요 없소. 제발 몸이라도 챙겨야죠. 병철은 명숙을 바라봤습니다. 그 눈빛에는 배신감과 슬픔이 가득했습니다. 당신 정말 나한테 그럴 수 있었소? 평생을 함께 살면서 그렇게 큰 비밀을 숨기고 살 수 있었소? 명숙은 입술을 떨며 대답했습니다. 미안해요. 당신을 잃을까봐 무서웠어요. 잃을까봐 무섭다고 거짓말을 하는 게 옳죠? 그게 부부요? 명숙은 고개를 떨구었습니다. 병철은 고개를 돌리며 말했습니다. 나가주시오. 당신 얼굴 보기 싫죠? 명숙은 눈물을 흘리며 병실을 나왔습니다. 복도에서 선아가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선아는 명숙을 지나치며 병실로 들어갔습니다. 명숙은 멈춰서서 뒤를 돌아봤지만 선아는 문을 닫아버렸습니다. 병실 안에서 선아는 아버지 곁에 앉았습니다. 아버지, 괜찮으세요? 병철은 힘없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선아야, 아버지가 무엇을 잘못한 걸까? 아버지는 아무 잘못 없어요. 잘못한 건 어머니예요. 병철은 눈을 감았습니다. 선아는 아버지의 손을 잡았습니다. 아버지, 이제 어떻게 하실 거예요? 모르겠구나, 어떻게 해야 할지. 선아는 잠시 침묵하다가 말했습니다. 저는 지연 씨를 용서할 수 없어요. 어머니 약점 잡고 돈 받아낸 거 계산한 거잖아요. 병철은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선아는 계속 말을 이어갔습니다. 그리고 어머니도요. 평생을 거짓말로 살았잖아요. 이건 용서할 수 있는 일이 아니에요. 병철은 깊은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선아는 일어서며 말했습니다. 아버지, 푹 쉬세요. 제가 밖에서 정리할게요. 선아는 병실을 나와 복도로 갔습니다. 재민이 벤치에 앉아 있었습니다. 선아가 다가가 앉았습니다. 재민아, 이제 어떻게 할 거야? 재민은 고개를 저었습니다. 모르겠어요, 누나. 너무 복잡해요. 복잡할 게 뭐 있어? 지연 씨가 어머니 이용한 거잖아. 누나, 그렇게 단순한 문제가 아니에요. 단순하지. 지연 씨는 어머니가 친엄마인 걸 의심하면서도 돈을 받아냈어. 그게 계산이 아니면 뭐야? 재민은 손으로 얼굴을 감쌌습니다. 선아는 재민의 어깨를 두드리며 말했습니다. 재민아, 정신 차려. 지연 씨는 너를 속인 거야. 결혼도 우리 집 때문에 한 거 아니야? 누나, 제발. 사실이잖아. 보육원에서 자란 애가 갑자기 우리 집에 들어왔어. 그리고 어머니한테 돈 받아냈고. 이게 우연이야? 재민은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선아의 말이 머릿속을 파고들었습니다. 정말 그런 걸까요? 지연이 자신을 이용한 걸까요? 한편 지연은 복도 끝에서 모든 대화를 듣고 있었습니다. 가슴이 찢어지는 것 같았습니다. 지연은 천천히 다가갔습니다. 선아와 재민이 지연을 보고 대화를 멈췄습니다. 재민아, 나 정말. 재민은 고개를 돌렸습니다. 지연은 다가가려 했지만 선아가 막아섰습니다. 지연 씨, 이제 그만 좀 해요. 언니, 나는 정말 그런 의도가 아니었어요. 그런 의도가 아니었다고? 그럼 뭐였어요? 어머니가 친엄마인 걸 의심하면서 돈 받은 건 뭐예요? 지연은 입술을 깨물었습니다. 선아는 한 걸음 더 다가가며 말했습니다. 솔직히 말해봐요. 언제부터 알았어요? 나 확신은 없었어요. 확신은 없었지만 의심은 했다는 거죠? 그래서 돈 받아낸 거고? 지연은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선아는 비웃듯 말했습니다. 보육원에서 자란 애가 가족이 뭔지 몰라서 이런 짓 하는 거예요? 누나. 재민이 선아를 말렸지만 선아는 멈추지 않았습니다. 뭐? 틀린 말했어? 지연 씨는 처음부터 우리 집이 목적이었잖아. 재민이한테도 거짓말했고 어머니한테도 거짓말했고. 지연은 눈물을 흘리며 소리쳤습니다. 아니야. 나는 재민이를 사랑해서 결혼했어. 사랑? 그게 사랑이야? 돈 받아내는 게? 지연은 더 이상 참을 수 없었습니다. 울음을 터뜨리며 주저앉았습니다. 재민은 지연을 내려다봤습니다. 그의 눈빛은 차갑고 실망스러웠습니다. 지연아, 너 그 표정 역겨워. 지연은 고개를 들었습니다. 재민의 말이 가슴에 박혔습니다. 재민아, 나 지금 내가 진심인지 거짓인지 모르겠어. 처음부터 나를 속인 건지 아니면 정말 사랑했던 건지. 재민은 돌아서서 걸어갔습니다. 지연은 그 자리에 주저앉은 채 울었습니다. 선아는 차갑게 내려다보다가 떠났습니다. 복도에는 지연의 울음소리만 울려 퍼졌습니다. 가족은 완전히 무너져 있었습니다. 병철의 수술날이 밝았습니다. 의사는 심장에 무리가 간 부분을 치료하기 위해 간단한 시술이 필요하다고 했습니다. 위험한 수술은 아니었지만 가족들은 불안했습니다. 수술실 앞에서 명숙, 재민, 선아가 기다렸습니다.
지연은 멀찌감치 떨어진 벤치에 앉아 있었습니다. 2시간이 지나고 수술이 끝났습니다. 의사가 나와 말했습니다. 수술은 성공적이었습니다. 하지만 환자분께서 완전히 회복하시려면 안정이 필요합니다. 특히 정신적 스트레스를 절대 받으시면 안 됩니다. 명숙은 고개를 숙였습니다. 선아는 차갑게 명숙을 바라봤습니다. 재민은 아무 말 없이 창밖을 응시했습니다. 병철이 회복실로 옮겨진 후 가족들은 조용히 그의 곁을 지켰습니다. 병철은 눈을 뜨고 천장을 바라봤습니다. 명숙이 다가가려 했지만 병철은 고개를 돌렸습니다. 나가주시오. 여보 제발. 당신 때문에 내가 이렇게 됐소. 이제 얼굴도 보기 싫소. 명숙은 눈물을 흘리며 병실을 나갔습니다. 복도에 나온 명숙은 벽에 기대어 흐느꼈습니다. 선아가 지나가며 차갑게 말했습니다. 어머니, 이제 어떻게 하실 거예요? 아버지는 어머니를 용서하지 않으실 것 같은데. 명숙은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선아는 계속해서 말을 이어갔습니다. 평생을 거짓말로 살아오셨잖아요. 그 대가가 이거예요. 아버지가 쓰러지신 거. 선아야, 나도 힘들어. 힘들다고요? 어머니만큼 힘든 사람이 어디 있어요? 아버지는요? 재민이는요? 저는요? 선아의 목소리는 떨렸지만 차갑게 유지되었습니다. 명숙은 고개를 떨구며 울기만 했습니다. 며칠 후 병철은 퇴원했습니다. 하지만 집으로 돌아온 분위기는 무거웠습니다. 병철은 명숙과 같은 방을 쓰지 않겠다며 서재로 들어갔습니다. 명숙은 혼자 안방에 남겨졌습니다. 재민과 지연도 집으로 돌아갔지만 둘 사이의 거리는 멀어져 있었습니다. 재민은 지연과 대화를 나누지 않았고 지연은 혼자 방에서 울기만 했습니다. 어느 날 저녁 명숙이 가족들을 모두 불렀습니다. 거실에 모인 가족들은 무거운 침묵 속에 앉아 있었습니다. 명숙은 떨리는 목소리로 입을 열었습니다. 모두에게 정말 미안해요. 아무도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명숙은 계속 말을 이어갔습니다. 내가 너무 많은 실수를 했어요. 과거를 숨긴 것도 지연이를 그렇게 대한 것도 모두 내 잘못이에요. 병철은 명숙을 바라보지 않았습니다. 선아는 팔짱을 낀 채 차갑게 앉아 있었습니다. 재민은 고개를 숙이고 있었고 지연은 구석에서 작게 웅크리고 있었습니다. 명숙은 눈물을 흘리며 말했습니다. 나 평생 죄인처럼 살겠어요. 여보한테도 아이들한테도 지연이한테도 용서를 구하지 않을게요. 그냥 미안하다는 말만 하고 싶어요. 명숙은 무릎을 꿇고 고개를 숙였습니다. 하지만 아무도 그녀를 일으키지 않았습니다. 병철은 자리에서 일어나 서재로 들어갔고 선아도 차가운 표정으로 자리를 떴습니다. 재민은 잠시 망설이다가 지연을 바라봤습니다. 지연아, 우리도 이제 정리해야 할 것 같아. 지연은 고개를 들었습니다.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재민아, 그게 무슨 말이야? 나 너를 더 이상 믿을 수가 없어. 처음부터 뭐가 진심이었는지 알 수가 없어. 재민아, 나는 정말 너를 사랑해서. 사랑? 그게 사랑이었어? 어머니 약점 잡고 돈 받아낸 게? 지연은 울며 재민에게 다가갔지만 재민은 뒤로 물러섰습니다. 미안해, 나 혼자 좀 있을게. 재민은 방으로 들어가 문을 닫았습니다. 지연은 그 앞에서 주저앉아 울었습니다. 명숙도 거실 바닥에 무릎을 꿇은 채 흐느꼈습니다. 시간이 흘렀지만 상처는 아물지 않았습니다. 병철은 명숙과 거리를 두었고 선아는 명숙을 용서하지 않았습니다. 재민은 지연과의 관계를 고민했고 지연은 자신이 무너뜨린 가족의 잔해 속에서 무엇이 잘못되었는지 스스로에게 물었습니다. 명숙은 매장 운영을 계속했지만 예전의 밝은 모습은 사라졌습니다. 손님들에게 웃으며 인사했지만 그 웃음 뒤에는 깊은 슬픔이 숨어 있었습니다. 밤이 되면 혼자 사무실에 앉아 오래된 서류를 꺼내보며 울었습니다. 자신이 버렸던 딸, 그리고 그 딸로 인해 무너진 가족. 지연은 재민과 같은 집에 살았지만 둘은 남남처럼 지냈습니다. 대화는 거의 없었고 식사도 따로 했습니다.
지연은 매일 밤 울면서 자신의 선택을 후회했습니다. 생존을 위해 했던 선택들이 결국 자신이 사랑하는 사람들을 잃게 만들었습니다. 이 이야기는 한 여자의 오래된 비밀이 가족의 신뢰를 어떻게 붕괴시키는지 보여주는 비극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비밀 속에 얽힌 또 다른 여자의 선택이 모든 것을 무너뜨렸습니다. 남은 것은 각자의 상처뿐이었고 치유의 길은 보이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오늘의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때로는 숨겨진 비밀이 그리고 생존을 위한 선택이 우리의 삶을 어떻게 바꾸는지 생각해보게 되는 이야기였습니다. 가족이란 무엇일까요? 신뢰란 또 무엇일까요? 오늘 이야기가 여러분의 마음에 어떤 울림을 주었는지 궁금합니다. 댓글로 여러분의 생각을 나눠주시면 정말 감사하겠습니다. 오늘도 끝까지 함께 해주신 여러분 정말 고맙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은 더 좋은 이야기를 만드는 저희의 힘이 됩니다. 다음 이야기에서 또 만나 뵙겠습니다. 여러분, 오늘 하루도 따뜻하게 마무리하시길 바랍니다. 안녕히 계세요. 인생의 나침반이었습니다.